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과 관련한 찬반 논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판매 업종을 중소기업에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가야 할 때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를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황다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다인 기자, 네. 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 허용 여부를 놓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명확한 논점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중고차 시장 규모는 약 370만 대, 30조 원에 다다를 정도로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6, 7년 전부터 계속 이 중고차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완성차 5개사의 대변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7월 2일 열린 중기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완성차 제조차도 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게 일단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은 이 중고차 매매가 이 중소기업 전용 업종이었었는데 갑자기 대기업의 어떤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중고차 판매업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처음 지정됐고요. 한 차례 더 재지정되면서 6년간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입니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위가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서를 중기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결정권이 중기부에게 주어진 건데요. 아직까지는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보다 이제 대기업에게 열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동반성장위원회가 이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중고차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 매출 규모는 지난 2018년까지 5년간 12조 4천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이만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중고차 매매 시장의 투명성 때문인데요. 간혹 소비자를 감금, 협박해 차량을 강매시키거나 허위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농락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대기업이 정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인증된 중고차를 이용할 수 없어서 허위 불량 매물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 시장의 투명성 같은 경우는요. 중고차 연합회 회원사가 아닌 일부 극악 범죄 집단에 의해서 이제 행해지는 일이고, 이마저도 이제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대기업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주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기업이 사실 진출을 한다면 곧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이 중고차를 팔 수 있는 하나의 문어발 확장 개념밖에 되지 않나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도 정치권 논란까지 조금씩 번지고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의 이제 진출이 만약에 이제 허용이 된다면은 그 예상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되면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업자들의 일자리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게는 이제 10만 명에 이르는 딜러들의 일자리가 이제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중고차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매매업 이외에도 광택이라든지 정비라든지 먹거리, 이런 골목 상권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다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아마 중기부도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 수입차는 이제 중고차를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브랜드들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수입차들은 인증 중고차를 허가를 국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출이 이제 수조 원대인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왜 국산 브랜드는 안 되냐 이렇게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BMW의 경우는 무려 10,000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고 그 외에도 이제 벤츠, 아우디 등 국내 수입 중고차들도 각각 6,000대 또 2,000여 대로 판매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제차가 신차 판매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논란이 조금이라도 좀 사그러들기 위해서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의 편익을 살피는 건데요.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대기업의 역할이 이제 필요한 것과 동시에 중고차 업계도 아무래도 함께 살 수 있는 상생한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상생 협약 건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수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주인공이 되기보다도 협력자의 역할로서 서로의 역할, 또 이윤이 남으면 쉐어링하는 부분들, 또 일자리에 대한 것들이 확산될 수 있게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상생 그림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권리를 지키면서 서로 이제 상생을 하자 정도가 이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상생 협약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아마 중기부가 한 달 내에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이제 업계에서 내다보는 건 대기업이 이제 오프라인 매매 단지나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 이제 플랫폼만 관리하는 거죠. 이제 매매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매매 영역은 소상공인이 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대신 이제 사업 범위를 조금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유통기업처럼 이제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한 달 내에 있을 구체적인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소비자를 위한 좀 더 이렇게 궁극적인 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후에 좀 후속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다인 기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